스케일 도구는 일단은 바닥면에 네모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450에 450짜리 2D입니다. 2D. 여기 있는 형상을 잡으시고 잡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케일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보시면은 모서리 기준점에 점들이 나와요. 점들이 나오는데 이 점에 모서리가 있고 요 가운데 선 중간에 나오는 점이 있거든요. 선 중간에 있는 점을 클릭하고 끌어당기면 이게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빨간 점이 가운데하고 끝에 나오죠. 이때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늘어나는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시면 점이 반대쪽 끝으로 가죠. 그래서 그쪽 한쪽을 기준으로 한쪽을 늘어나게 돼요. 한쪽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그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양쪽을 동시에 늘려야 된다. 반반 늘려야 된다 그러면 빨간 점이 가운데에 있도록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 주시는 거고, 한쪽 축을 기준으로 한쪽으로만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한쪽 축이 고정되고 이쪽으로만 늘어나게 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그 밑에 있는 창을 보시면은 거리값으로 늘리는 도구가 아니고 비율로 늘리는 도구예요. 1.2배, 1.3배, 0.5배 이렇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0.5라고 넣으시면은 원래 그게 절반이 돼요. 그쪽 축이. 근데 1.5라고 넣으시면은 1.5배가 될 때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 값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그 비율 값으로 늘려요. 0.5 그럼 절반이고 2 그러면 2배로 늘어나요. 모서리 쪽도 한번 해보세요. 모서리 쪽도 눌러서 클릭하고 떼시는 거예요. 누르고 끌어당겨도 되는데 그거 말고 클릭한 다음에 떼고 마우스 움직이면 돼요. 이때는 양쪽이 다 늘어나죠. XY 축으로 다 늘어나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늘어나면서 여기를 축으로 이 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X축이나 Y축이 바뀌어요. 잠시만요. 쪽을 눌러서 움직이시면 얘가 양쪽이 다 늘어납니다. 양쪽이. 그러니까 변을 잡고 늘리는 경우하고 그 모서리 쪽을 잡고 늘리는 경우는 일단 다르다입니다. 전체가 늘어나느냐 그 변의 X축이나 Y축으로 늘어나느냐 얘가 달라져요. 는 중지를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 쪽을 잡고 늘리면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늘어나는 기능인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될 거냐 한 번 더 누르면 한쪽으로 늘어날 거냐 이 기능이 되고요. 대각선 쪽에 있는 걸 잡으시면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변을 잡는 게 아니고 모서리 쪽을 잡으면은 X, Y가 동시에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3D가 되면 3D를 만들고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 도구를 쓰면 얘네들이 위쪽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어요. 가운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자를 이쪽 방향으로만 늘리고 싶다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여기에 있는 점을 이동시키면 돼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늘리고 싶다. 그럼 가운데 걸 잡으셔야 되고요. 위쪽에 있는 대각선 쪽에 있는 변을 잡으시면 당연히 얘가 위로도 늘고 이쪽으로도 늘어나요. 왜냐면 이 점 자체의 위치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점하고 이 점을 생각해 보면 높이 방향의 변화도 일어나고 요쪽의 변화도 일어나는 위치란 얘기예요. 그 여기를 잡으면 요쪽 위로도 늘고 요쪽으로도 늘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값을 넣는 곳을 보시면 X, Y 그러니까 컴마를 넣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위쪽 모서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잡았으면은 물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 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 점의 위치가 X축으로도 늘어나고 위쪽으로도 늘어나는 위치죠. 그러면 눌러서 옮길 때 X축이 먼저니까 X축으로는 1.5를 늘리고
컴마 y축으로는 2배 늘리겠다라고 넣으면 1.5, 2라고 넣으시면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2D랑 똑같은데 입체적인 면에 있다 보니까 한계 개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열을 모서리 같은 거 했을 때는 2번 이상 넣어야 될 수 있다예요. 요런 데 찍으시면 2번 이상 넣어야 돼요. 요쪽을 찍으시면은 요쪽하고 요쪽, 이쪽으로도 늘릴 수 있고 이렇게도 늘릴 수 있고. 도구를 2D에다 쓸 때 그리고 3D에다가 쓸 때 약간 변화하는 느낌이 다르니까 저 형상에 썼을 때 어느 쪽을 당기면 어떻게 변하는가는 꼭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확인을 해두셔야 되고,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이나 실내 건축에서는 저렇게 만들 일은 많지 않은데, 얘를 가지고 좀 독특한 형상들 또는 물건 같은 걸 만들 때는 이렇게도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 면을 잡고, 형태에서 면을 잡고 이 면에다가 스케일 도구를 주면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인데 3D 형상의 특정 면에다가 축척을 줄 수 있다예요. 그러면 면만 가능한 건 아닐 거고, 선도 가능해요. 물론 이거로 이제 어떤 형상을 그릴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에서 선에다가 스케일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에다가, 선은 안 되네요. 이게 선에다가도 되는데 변형을 유발할 수 있는 주변에 선이 있을 때 가능해요.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서 안 됐던 이유는 얘가 이렇게 줄어들면 이 선은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데,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데 얘가 기울 수는 없잖아요. 삼각형 단위로 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가 선이 하나 있었어야 기울어졌어요. 그게 없어서 안 된 겁니다.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위쪽에 선이 있었으면, 위에 선이 있었으면은, 위아래 선이 있었으면은 요쪽 선도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 선도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일단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는 되는 곳이니까 들어가네요. 아까 저 형상에서는 지금 그 접힐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안 됐던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선에다가도 변형이 가능해요. 물론 저렇게까지 쓸 일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는 저런 기능까지 좀 활용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적어도 면에다가 줄 수 있고 선에다가도 줄 수 있다까지는 기억을 해주시고, 면에다가 주고 쓰는 거는 가끔 쓸 일이 있어요. 근데 선을 줄일 일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선에다가도 스케일이 들어간다, 요걸 좀 알아두시고,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접힐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돼요. 접힐 수 있는 선이 있는 경우는 변형이 일어나는데, 저 선이 면을 형성할 수 없는 방향으로 있을 때는 안 생겨요. 요 점만 좀 유의하시고, 쓸 수 있는 분야는 한 번씩 써보세요. 쓸 가능성 있는 분야는 저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런 형상으로 변형할 일이 있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이런 형상 같은 걸 만들 때 보면 밑에는 네모였을 거고, 네모 형상에서 두께가 생겨 있는 형태고, 요 가운데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었는데 올라가서 특정 크기에서 조금 더 작아져서 동그라미가 생겨서 올라갔는데 줄어드는 형태로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 있는 형상이면은 동그라미를 그려서 스케일 도구를 주면 되죠.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물체를 만들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가운데에서 가운데 쪽에서 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미드 포인트에서 원을 대략 그려주고, 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선은 지울게요. 또는 가이드 선을 뽑아서 썼으면 더 쉬웠을 겁니다. 가이드로 해볼게요. 가이드를 했으니까 테임 메저 툴로 미드 포인트까지,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중심점에서 뽑아주고 돌출을 만들어주고, 여기 형상을 쭉 올려서 위쪽 면을 잡아서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이렇게 줄여주면은 제가 생기죠.
그래서 면 정도까지는 스케일을 줄여서 모델링을 할 때 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만 스케일로 꼭 줄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선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면을 줄여서 3D를 만들면 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분명히 아마 쓸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하실 때 푸시풀을 하는 동안에 그냥 올리면 다시 형상이 변형되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별도의 형상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형상을 만들더라도 별도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위쪽 면을 줄여주시면 아래쪽에 변형 안되는 수직 구간, 이 수직 구간을 유지하고 줄일 수 있죠. 그래서 돌출하실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한번 변형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런 형태도 돼요. 2번 정도 접어주고 올려서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주고 이 가운데 있는 면도 축척 도구로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늘려서 이렇게 변형을 해보면 다른 형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늘려서 쓰시면. 예를 들면 이쪽을 0.8, 0.8 이렇게 하시면 다른 형태로 형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까지는 몰라도 면에다가 축척을 주면 만들 수 있는 형상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예제가 뭐 저희가 지금 분야가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예제를 뭐 적당한 거를 분야에 있는 걸 찾아드리긴 어려운데 지금 보면은 형태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면에다가 줬을 때 훨씬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는 꼭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십시오. 내 분야에 있는 도구, 내 분야에 쓰이는 물체 중에 연습을 해보시면 좋으세요.